안녕하십니까. YNS 이현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YNS 김태영입니다. 저희 YNS는요, 영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불경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네, 태영씨, 새로운 소식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소식들이죠? 네, 연주씨는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그럼요, 좋아하죠. 그럼 최근에 개막한 부산국제영화제도 한번 가보셨나요? 안타깝게도 부산국제영화제는 제가 참석해보지 못했네요. 그럼 베리어프리 영화제도 모르시겠구나. 베리어프리 영화제요? 네,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화면 해설된 영화를 이제 베리어프리 영화제라고 합니다. 설명은 들어봤는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도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부산에 관한 축제로 이제 부산 비엔날레와 그리고 이색 카페 거리 등 부산에 관한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와, 이색적인 소식이 눈에 띄는데요. 어서 만나볼까요? 네, 그럼 함께 보시죠. 이번 10월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진행하는 베리어프리 영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베리어프리 영화제는 10월 4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평소에 영화를 접하기 힘든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비장애인들과 같이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시각, 청각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화면 해설인 베리어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베리어프리 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만 진행되며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고령자, 젊은 세대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며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자막 해설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화면 해설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베리어프리 영화제를 위해 일반인들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화면 해설을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시는 평소에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이 힘든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NS 배정일입니다. 지난 21일 개막한 부산 비엔날레 전시장입니다. 관객들이 코를 맞대고 있는 듯한 가면을 얼굴에 써보며 작품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한 벽면 가득 부산 곳곳의 모습이 채워져 있습니다. 세상 속에 거주하기란 주제로 열린 2014 부산 비엔날레는 30개 나라에서 161명의 작가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전시회를 온 건 처음인데 되게 색다르고 되게 즐거운 데이트였던 것 같고요.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되게 재밌고 좋은 경험인 것 같아서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권유해보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데이트인 것 같아요. 이번 부산 비엔날레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품을 이용하여 관객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또 부산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듯 움직임이 있는 역동적인 작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거주하기라는 제목으로 7가지 소주제를 통하여서 예술이 여태까지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탐구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부산의 대표 예술축제인 부산 비엔날레는 새를 거듭할수록 부산 시민의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YNS 장현입니다. 부산 서면에 위치한 카페거리. 최근 들어 카페 시장이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생겨나는 이른바 이색 카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구상가 거리였던 이곳은 2010년 이후 다양한 카페들이 들어서면서 이색적인 카페거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커플들 사이에서 이색 데이트 장소로 유명한 이곳은 카페거리에서도 유명한 사주 카페입니다. 커튼막을 이용해 폐쇄적으로 타로나 사주를 보는 것이 아닌 개방적인 형식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예전부터 이런 사주 카페는 이제 형성되어 왔는데 예전 사주 카페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조금 폐쇄적이었어요. 깜깜하고 칸막이도 쳐있고. 근데 우리의 기본 방침은 이제 그런 칸막이가 아니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미로 보는 타로일지라도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안정을 찾아줍니다. 남포동에 자리하고 있는 또 다른 이색 카페. 마주 앉은 사람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뿌아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곳은 일반적인 카페와는 달리 직접 인형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서툰 손길일지라도 사람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인형 만들기라는 거는 특히나 이제 경남 쪽에서는 좀 잘 볼 수 없는 형태고 이제 남녀여서 누구나 이제 와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인색적. 미술이나 예술을 딱딱한 미술관이 아닌 이야기를 나누며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카페가 아닌 힐링이라는 주제로 더 가깝게 다가가는 이색 카페. 앞으로 얼마나 다양한 이색 카페가 생겨날지 그 행보가 기대됩니다. YNS 손수지입니다. 네, 특히나 이색 카페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원래 공부 생활했던 거리가 카페 거리로 변하면서 이색적인 느낌을 더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문화를 접하는 게 전에 비해 많이 손쉬워진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생긴 변화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법이 개정되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지난 8월이었죠. 폭우로 피해를 입은 기장군이 재난특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불경 뉴스에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8월 부산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기장군 5개 읍면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장군 장안읍 사무소 주변 마을의 피해가 특히 심했고, 자천시장, 길천마을의 주택가 상가 130채가 한때 물에 잠겨 160여 명의 이재민을 발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폭탄을 맞은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부산시 기장군과 금정구, 북구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현행 재난복구 비용 부담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1세대당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0cm가 넘는 높이로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던 보도턱이 1cm 이하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약자, 그리고 어린이를 위해 보도턱 낮추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시공된 보도블럭은 높은 턱으로 인해 휠체어, 점자 보도블럭을 이용할 시 통행 도중 방향성을 잃게 되고 이는 안전사고의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특별 예산 5억 원을 자치구에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평소 알지 못했던 불경 소식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인도의 턱을 낮춤으로써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노약자라든지 유모차를 이용하는 어머님들도 훨씬 이동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장군의 재난 소식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네,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소식이죠? 네, 이번에 영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부산 대표 축제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그럼 저희는 마지막 소식을 끝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시려면요, 불경 뉴스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YNS 이현주, 김태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 지나다니는 거리. 부산의 이곳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시끌벅적합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로 가득 찼을까요? 싱싱한 해산물이 넘치는 이곳은 바로 자갈치 시장으로 오늘 10월 9일부터 4일간 자갈치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부산하면 바다를 가장 먼저 떠올리며 싱싱한 해산물을 먹기 위해 자갈치 시장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가장 먼저 쫄깃한 회가 발길을 유혹했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느끼지만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사람들을 따라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럼 배도 채웠으니 본격적으로 축제를 즐겨볼까요? 이분은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배를 띄우는 듯한 모습을 하는 저 동작은 출렁이는 자갈치 앞바다를 묘사하며 자갈치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축제를 지켜보는 어르신들은 공연이 마냥 즐거우신가 봅니다. 장소를 옮겨 다른 곳으로 가보니 7080 세대를 주제로 그 시절을 재현해 놓은 것이 보이네요. 그 당시의 모습 속에서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들은 추억을 떠올리며 향수에 젖은 듯 그 시절이 많이 그리운가 봅니다. 이거 진짜 그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진짜 그런 생각이 나서 너무 감회가 깊은 거야. 그러고 너무 관람자라고 너무 좋았어요. 와, 노트며 장난감이며 저희가 어렸을 적 많이 가지고 놀았던 것들도 보이네요. 부산 자갈치 축제하면 또 다른 재미가 있는데요. 바로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 물고기 잡기 놀이입니다. 꼬마야, 나도 잡은 물고기 한 마리 주면 안 될까?
우리는 이곳에서 매년 축제에 오시는 한 어르신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분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해마다 너무너무 성대하게 하기 때문에 그 재미를 보고 나와가지고 맨날 사먹고 보고 공연도 보고 밤 늦게 들어가요. 한국 최대 수산물 시장 부산 자갈치. 부산의 상징이며 부산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인 자갈치 축제에 오셔서 오직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추억과 낭만의 즐거움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는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또 다른 축제의 장소인데요. 축제 안내소라고 적힌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탬프를 찍는 모습이 보입니다. 동래읍성 축제라고 적힌 이곳은 동래의 전통과 문화, 숭고한 선열들의 구국정신을 중심으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교육과 오락이 결합된 에듀테인먼트라는 역사 교육형 축제로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축제입니다. 저 높은 계단을 올라야만 축제를 즐길 수 있다고 하니 일단 같이 올라가 보실까요? 우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보러 온 것 같네요. 성의 외곽을 시작으로 올라온 이곳은 시민들에게 개봉됨으로써 축제의 묘미를 더해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동래읍성은 부산광역시에서 지정한 기념물 제5호로 현재 부산 동래구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72년 6월 26일 기념일로 지정되었고 고려사에 의하면 현종 12년에 동래읍성을 수리하였으며 그 뒤 우왕 13년에 왜구를 막기 위해 동래성을 크게 고쳐 쌓았다고 합니다. 여기 장군의 모습을 따라하는 꼬마가 보이네요. 친구들과 사진을 찍기도 하고 연인과 다정하게 걷는 모습도 보입니다. 현재 이러했던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왜군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당시 동래부사였던 성상에는 양산군수 조영규, 울산군수 이인성 등이 이끄는 3천여 병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 2만 명의 일본군을 막지 못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동래성을 지키려는 성상연이었지만 그 수많은 병력을 막지 못해 1592년 4월 15일 임진왜란으로 부산의 동래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며 만든 동래읍성 축제는 매년 보는 이에게 하여금 임진왜란이라는 쓴맛을 느끼게 하는 공연을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송상현을 비롯한 중부는 끝까지 싸웠지만 적의 무차별 사륙에 성이 함락되었으며 송상현도 그 자리에서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웃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니까 공연한 보람도 많이 느껴지고요. 대학생 여러분들 만약에 하고 싶은 일 있으시면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하시고 행복하게 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역사 축제에도 사람들이 북적이는 이곳. 이제서야 부산하다라는 뜻을 알겠네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